마감까지 30여 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5월 8일. 자, 오늘은 지금 마감 직전에 어떤 섹터가 강하게 수급을 몰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5월 8일 수익 많이 봐서 오늘 효도해야 하는 날인데 여러분 성적표는 어떠셨을까요? 자, 먼저 시장 분위기가 오장 들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는 시도는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거래대금 상위단부터 살펴보자면 일단 먼저 전기전선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원전선 이름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비츠로테크가 오늘은 가장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정말 빛이 납니다. 재룡전기도 보이고요. 근데 사실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사실 대원전선이나 재룡전기 조금씩 차이를 하는 분위기는 그려지고 있지만 또 이 속에서 새롭게 비츠로테크가 얹어졌습니다. 북미 1위 발전기 기업 제너락의 전압기 그냥 수출도 아닌 직수출 소식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자, 비츠로테크를 혹시 좀 길게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과거에 고점이 1,250원인가 그랬는데요. 그때가 중입자 치료로 좀 강하게 시세를 이끌었을 때였습니다. 핵융합 관련주랑도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로점 라인까지 올려 세우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이전에 14,150원까지 갔었던 저력이 있는 종목이긴 하네요. 자, 현재 전압이라는 새로운 그리고 핫한 키워드가 함께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쪽은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되고 끌고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쉬었다 가거나 조정받고 가거나 일단 가기는 가겠죠. 근데 잠시 털어놓고 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놓느냐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오늘 이제 비츠로테크도 그렇지만 비츠로테크에서 이제 나프마 이제 제너릭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이제 큰 이제 전력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그 전력 관련주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현재와 같은 이제 전력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이런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쭉 오후부터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아서는 방향은 확실화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은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쭉 끌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무서운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한 끌고 봐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차영주 위원님 오늘 또 전력원으로서 새로운 전력원으로서 천연가스가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실 전력원으로서는 우리가 전기 쪽 전력 설비단만 생각하고 있다가 꽤 매력적인 대안 투자로서 천연가스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죠.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안 움직이는데 오히려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뭐 수소를 빼고 산소를 넣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 뭐 예를 들어 한선 엔지니어링, 미코. 지금 차트 똑같거든요. 기대감을 같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그려지는데 이쪽 대안 투자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투자자들이 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를 해왔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들이 있죠. 송배전, 전력, 전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덜 오른 게 무엇일까?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비츠로테크가 여기서 이익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상관없이 연관성을 찾는 거죠. 자, 천연가스도 연관성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천연가스를 이제부터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싸움이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이 일부 트레이딩 하시는 투자자들에게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다양한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조금 과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감히 과열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은 대원전선이라든지 재룡전기가 오늘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좀 조심 구간에 돌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도 MTN에서 제가 이것은 꾸준히 보자.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거 오늘 반복하겠습니다. 많이 올랐다 싶으면 팔고요. 떨어지면 사는. 근데 왜 전력 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냐라고 하면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들은 지금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막대하게 하드웨어를 팔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 뭐 마이크론 들어올 거 다양하게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3, 4년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천연가스를 개발한다 그래서 내일부터 천연가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거기 광구를 개발해서 거기다 전력 설비를 만들고 송배전을 까는데 최소한 3, 4년은 걸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 앞에 고압 전선이 들어온다라는 거 찬성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 환경부 영향평가에서부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전력과 관련해서는 길게 볼 때마다 단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3, 4년 동안 여기서만 트레이딩을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원전선과 재룡전기가 매도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비츠로테크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오늘 그동안에 전혀 뭐 매기가 없었던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또 한 가지 저는 전선주들도 굉장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늘 얘기가 나온 것들이 이제 그 브라질에 홍수가 나면서 옥수수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원자재 가격은 전혀 꿈틀대지 않는데 구리만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경기 민감주라고 했을 때는 정유도 같이 움직여야죠. 왜 유가는 안 움직이고 구리만 움직이죠? 그러면 구리만 갖고 산업이 발전하나요? 아니죠. 지금 구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선에 대한 막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거론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들 KBS라든지 그런 공중파 뉴스 지난주 보신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동해에 수많은 화력발전소들이 전부 다 멈췄습니다. 정부 지시로 인해서 지난주에 다 멈췄습니다. 왜? 전력을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송전망이 없어서.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건 원전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도 밝혔다시피 원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영향평가가 5년 걸리기 때문에 올 현 정부에서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발주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화력발전소에 전선만 연결하면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필요하면 전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아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 싸움인데 우리가 천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전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느 기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가와 실적과의 관계 이 괴리를 잘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쉽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일단 뭐 이익을 한번 실현하고 그다음에 조금 차분해지고 나면 다시 한번 전력과 관련된 전력기기랑 관련된 쪽은 적극 매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안은 좀 대안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높은 쪽에 있어서 조정 시 매수가 유리해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좀 그려지는데 최영주 소장님 그렇다면은 확실히 북미양 쪽으로 좀 압축해서 조정 시 나왔을 때 매수 관점 열어두십니까? 근데 우리가 북미와 관련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비츠로테크처럼 이제 매수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법을 작년 봄에 발표했을 때 어땠냐면 그 우리가 이제 인프라 투자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프라 투자는 결국 미국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된 것만 써라. 그때 당시 어떤 게 얘기가 화제가 됐었냐면 하다못해 석고보드도 미국에서 생산된 걸 써라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지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할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 하지만 항상 미국 쪽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는 긴장하자.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대선이라는 변수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북미양 카테고리 나누실 때는 그 변수도 같이 챙겨 놓으십시오. 자, 천연가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천연가스가 어쨌든 그러면 수요가 살면 천연가스 운반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NG로 운반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연결고리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기자재 쪽에서 피팅 쪽이 움직입니다. 태광이 7%대, 성광밴드 8%대, 하이로코리아 9%대, 쭉쭉쭉 움직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움직였을 때 피팅 쪽 관련해서 엄청 시세가 돌았었잖아요. 임순재 대표님 오늘 이과로서 연관선상에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뭐 신조선가가 올랐습니다. 뭐 HD 현대마린이 상장했습니다. 이쪽으로 연관시켜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HD 마린, 현대 마린이 상장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사 기대감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자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천연가스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는 있지만 천연가스 지금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발전소 계속 하는 거고요. 다만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이라는 그런 제도상에서 과연 화석연료인 천연가스가
늘어날 수 있게 사용량이 뭐 늘어나긴 하겠지만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조선 관련된 부분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뭐 오늘 이제 HD 이제 현대 마린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일단은 뭐 특정 섹터로 이제 좀 쏠림 현상이 조금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 조선주들이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뭐 HD 현대 마린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상장한 이후에 지금 15만 원대, 뭐 장중에는 16만 원까지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적정 가격이냐라는 논란이 좀 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뭐 AS,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AS에 대한 기대감, 향후에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뭐 일부분 동의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조선사에 비해서 뭐 더 비싼 그런 이제 밸류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조금 퀘스천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워낙 핫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잠시 후 뒷단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거래대기 상위단에서 삼성전자가 또 올라와 있는데 뭐 늘 올라와 있죠. 그래서 반도체 투톱 분위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쉽니다. 하지만 8만 전자는 좀 지켜주더라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글쎄요. 오늘은 조금은 쉽니다. 어제 많이 뭐 담았으니까 쉴 수 있죠. 자, 근데 외국인이 오늘은 좀 덜어내나 이런 부분도 보여지고요. 자, 워낙 지수 인덱스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차영주 소장님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이 종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건가요? 선물에서 뭘 사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건가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건 이제 미시적인 부분들이죠. 일단은 뭐 중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삼성전자나 그 SK하이닉스가 일단 조금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죠. 뭐 전반적인 실적 호조에 따른 부분들이 올라오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지금 놓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차트를 보고 계신데 네. 차트 보시는 분들은 저거 굉장히 이쁜 차트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어제 이제 거의 종가까지 끌어올렸죠.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라면 어제 이제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물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요. 저거는 전형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차트를 말씀드릴 때는 뭐냐면 이게 삼성전자인지 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저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저거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차트 책에서 보셨다시피 상승 중인 차트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특별히 우려할 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뭐 제가 계속 얘기해도 빠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새롭게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혀 부담 없이 충분히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관점 지금 그러니까 똑같네요. 전력설비처럼 가는 방향이 워낙 구체화되고 명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질 때 있어서도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의미 있었던 게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를 팔아도 한미반도체 사고요. 이수페타시스 삽니다. 프로그램도 한미반도체 사고요. SK하이닉스 삽니다. 이런 쪽 보니까 반도체가 그래도 기대감은 계속 짱짱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수급 유입이 확실합니다. 임수재 대표님, 이런 관점 하에서 소부장단도 관심은 계속해서 꾸준하겠죠? 그렇죠. 소비형 뭐 대형주가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 자체가 올해 계속 이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과 따는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쉬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레이저 관련된 부분, 관련된 이제 장비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HBM3 관련돼서 이제 HBM 단에서 이제 레이저 장비의 이제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향후에 이제 차세대 D램으로 넘어가는 이제 적층형 D램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이 뭐 대규모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관점에서 오늘 뭐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장세에서도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소부장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단순히 뭐 HBM뿐만 아니라 이제 레거시 반도체인 DDR4나 DDR5 아니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 전방인 IT 관련된 그런 생산이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5월달 이제 수출 데이터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4월 달에 이어서도 계속 반도체 수준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관심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소부장 관련돼서 세부 단으로 나눠지면서 지금 순환매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특정 섹터가 오르면 이제 나머지 섹터가 조금 쉬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순환매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만약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순환매에 너무 치우치실 필요 없이 뭐 특정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을 아마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충분히 수익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투톱 그리고 소분자까지 흐름을 한번 봤는데 여기 3위단에 위치하고 있는 폴라리스 AI도 같이 볼게요. 진짜 강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붙었거든요. 계열사 쪽으로. 그러니까 그 재료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폴라리스 AI는요. 오후장 들어서 상한가 안착, 현재도 풀리지 않는 구간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현재 따라갔고 뒤에 지금 계열사 다 나오고 있는데 폴라리스 AI 파마도 와 22%대, 폴라리스 오피스, 우노, 세원 등등 일제일 플러스권입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 대장 관점이라고 보면 폴라리스 AI인 거네요. 근데 이 재료 어디까지 더 간다라고 봐야 되는지 뉴스는 오늘 나왔는데 주가는 이전부터 쭉쭉쭉 올라왔었거든요.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예. 한때는 삼성과의 협업 관계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적보다는 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가에 대한 향방을 못 잡았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이건 좀 과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투자자분들이 이 삼성과의 협업 문제 때문에 됐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지금 이제 실제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얘네가 얼마큼 하느냐 이런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예. 일단 지금 시장의 중심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중심은 뭐죠?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반도체, 전력,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이런 것까지 지금 퍼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쉽게 우리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제 상한가에서 공방이 있습니다만 쉽게 내려오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내일도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그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가 움직이고 몇 가지가 움직이면서 소프트웨어 쪽이 일단은 그 실적과 상관없이 다음 주까지 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은 하나의 테마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아 있습니다. 딱 버티고 있죠. 그 사이에서 지금 이제 잠잠했던 후공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부장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보다는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제가 하이닉스는 밀릴 때마다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트렌드와 추세를 믿고 가는 거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사시는 건 아니에요. 네. 밀리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를 때 따라갔다가 밀리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로 오르느냐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옆에 삼성이 붙었을 때 엄청난 재료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분 관계도 있었고 그 결속함이 끈적였는데 엔비디아와 폴라리스 AI에 관해서는 그 연결고리가 과연 얼마나 강하느냐가 여러분께 있어서는 투자 판단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순재 대표님 그러면 빠르게 오늘 폴라리스 AI 때문에 이전 거래일 때 많이 같이 올랐었지만 오늘은 쉬는 쪽이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단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러면 저희 좀 담아보는 거 어떨까요? 일단 AI 관련돼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단한 열풍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만큼 열풍을 못 받고 있죠.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은 물론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같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큰 것도 맞는데 과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는 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된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에서 이제 AI가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같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가격이다 아니면 같은 성능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빅테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업체들은 그거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인공지능 같이 좀 움직이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점검 받아봤고요.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단 1위 종목, 오늘 화제의 종목입니다. 이거를 공모주 청약하신 분도 계실까요? 아니면 오늘 진입하신 분도 계셨을까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PER이 30배가 넘는다더라 얘기도 있었고, 근데 보란듯이 오늘 신규 상장주 원래 벼락음봉으로 떨어지는 날도 많은데 오늘은 상승권을 많이 지켜주죠. 문제가 제기됐었던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차용주 소장님, 외국인이 오늘 단타 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무보유 확약이 뭐 거의 0.1%였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장중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장중에 한번 물량이 팍 빠지는 구간이 오후장에 한번 있었거든요. 요 구간일 것 같아요. 그죠? 이때 뭐 외국인이 진짜 단타 친 건지 궁금해요, 소장님? 모르죠. 뭐 네. 우리 아들 마음도 모르는데 제가 외국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자꾸 이 핵심을 다른 시간에서 했으니까 다시 반복하면 저는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의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기관이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어제 이제 다른 조선주들을 좀 담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기관들이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조선주들을 덜었어요. 자,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 우리가 철판을 두드려서 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펀드들 같은 경우 운용할 때 섹터별로 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몇 프로, 조선은 몇 프로,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는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들어오면 이것을 기관들이 펀드에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것들을 덜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덜어내 왔습니다. 외국인들을 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이게 나오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외국인들은 다른 조선주들을 사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조선주들을 오늘 안 사고 현대 마린솔루션을 팔았다라면 일단 조금 색안경 끼고 볼만도 하겠죠. 외국인들이 단타를 친 게 아니라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거고 기관 입장에서 오늘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편입을 시켜놔야 돼요. 이것을 편입을 시켜놔야 나중에 이게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트래킹 에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이 오늘 몰린 거예요. 수급이 몰린 것이고 관건은 저는 내일부터라고 봐요. 내일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붙느냐가 어떤 오늘 이제 나온 걸 보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이 됐는데 다른 조선주들이 다 못 갑니다. 네. 그런 것들이 왜 못 갈까요? 어제만 해도 그렇게 강했던 조선주들이. 결국은 수급 논리다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천연가스 얘기가 나왔으면 물론 이제 그 뉴스는 오래된 거지만 천연가스 때문에라도 오늘 조선주들이 한번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그쵸? 전혀 못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여급들이 들어올 때는 수급 논리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왔을 때 주가랑 상관없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편입을 시켰던 것은 지수 편입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은 오늘 결정할 게 아니라 오늘 장 끝나고 수급, 지금 이제 왜 제가 장 끝나냐면 지금까지 수급은 나온 것은 가수급이기 때문에 예. 어느 누구도 진짜 수급을 몰라요. 3시 반 딱 끝나고 나서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수급을 보고 내일 이것에 대한 향배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조선 3사를 보면 지금 외국인 기관 가수급상에서는 매도 우위입니다. 3시 30분 이후에 과연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수급을 확인해 보면서 추가 연속성, 오늘은 수급 논리에 있어서 강력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데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순재 대표, 차영주 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